네, 다음 제2과목 인베디드 펌웨어입니다. 21번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전력 소비가 가장 적은 것은 LCD하고 CPU는 뭐 전기를 좀 먹죠.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이상한 게 사운드 카드는 달아놨다고 전기를 먹는 게 아니라 사운드가 나와야 먹을 전기를 먹죠. 예. 그다음에 메모리 네트워크 카드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부르는 건지 메모리와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보면 그러면은 전력 소비가 사운드 카드랑 비슷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건 모르겠어요. 예, 그냥 사운드를 출력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크로 보내는 게 전기를 적게 먹는다. 아마 그건 맞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전력 소비가 가장 적은 것은 그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뭐 이렇게 보면 돼. 이건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요. 용어가 좀 어려워요. 22번 CPU의 전원 관리 중 슬립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CPU와 대부분의 주변 장치에 대한 전원이 꺼진 상태로 최저의 전력을 소비하는 모드죠. 이게 슬립의 정의에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 프로세서 클럭들이 중지된 상태, 클럭이 중지돼 이건 그냥 홀트된 상태죠. 그리고 프로세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자나 외부로부터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린 상태, 이건 아이들링 상태고 타이머 인터럽트 처리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 최소한의 태스크만 동작하게 된다. 이거는 로우 파워 모드죠. 23번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장점이 아닌 것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면은 호스트 시스템에서 작업한 것을 다운로드 과정 없이 타깃 시스템에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뭐 파일을 연과 동시에 다운로드가 된다고 보면은 뭐 다운로드 과정이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그건 다운로드라고 안 보니까. 자, 2번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리눅스 파일 시스템 위에서 호스트 시스템의 파일에 접근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가능하죠. 장치 파일과 같은 특수 파일도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 연결된 디렉토리에서 생성할 수 있다. 이거는 안 되죠. 예, 특수 파일은 바로 디바이스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네트워크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램 디스크 상에 올리기에 너무 큰 파일도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상에서는 호스트의 기억 용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램 디스크에 올리기 너무 큰 파일을 클라이언트 램엔 여전히 올릴 수가 없어요. 24번 문자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자 디바이스는 파일 시스템에서 하나의 노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순차성을 가진 하드웨어로서 버퍼 캐시를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블록 디바이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버퍼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를 직접 읽고 쓸 수 있는 장치죠.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 쓸 때는 뭐 문자 단위로 쓰거나 연속적 바이트 흐름으로 전달하고 있거나 뭐 그렇게 써야죠. 네. 그 다음에 25번 블록 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데이터에 대해서 임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임의 접근이 가능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뭐 테이프 같은 경우는 한참 걸려서 그랬죠. 어쨌든 뭐 임의 접근은 가능합니다.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버퍼를 이용을 하죠. 버퍼에 넣었다가 버퍼를 한꺼번에 보내야 그게 블록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버퍼 캐시를 통해서 임의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제로서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램 디스크, 뭐 CD롬 등이 있다. 네. 그 다음에 26번 0에서 3V 전압을 3비트 AD 변환할 때 1 LSB는 약 몇 볼트인가? LSB는 그러니까 이 3비트 한 칸이 몇 볼트냐? 뭐 이거를 묻는 건데 3비트면은 얼마죠? 2의 3승 하면은 8이죠? 네. 8개로 나누는 거예요. 얼마를 3볼트를 8개로 나누니까 3볼트를 8개로 나눠 보면은 네, 0.375. 네. 다음 중 커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운영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자원을 관리하죠. 네, 맞고요. 커널은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 메모리, 네트워크 등을 관리하죠. 물론 모든 걸 관리하죠. 그리고 하드웨어 추상화 기능도 제공을 하죠. 그런데 커널은 전부 C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뭐 어셈블리로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커널은 어셈블리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네. 28번 다음 중 타겟 시스템의 부팅 과정에서 DMA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팅에 필요한 고속의 입출력에 사용이 되죠. 네. 그리고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거나 전원이 꺼지면 CPU를 초기화를 하는 것이 DMA 역할이 아니죠. 전원이 꺼지면은 뭐
CPU를 초기화를 어떻게 합니까? 네, 못합니다. 네, 다시 부팅하는 건 그냥 전기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치 제어기는 CPU에 간섭 없이 버퍼 저장소로부터 직접 주 메모리로 데이터 블록을 전송을 하죠. 네, CPU에 간섭 없이 이게 중요한 DMA 개념이죠. 인터럽트가 바이트 단위가 아닌 오직 블록 단위로만 생성이 되죠. 네, 맞아요. 이것이 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네, DMA는 항상 블록 디바이스에만 하는 것이고 캐릭터 디바이스에는 DMA를 할 수가 없습니다. 29번 전원 관리 표준 APM 어드밴스드 파워 매니지먼트의 전원 상태의 정의가 맞지 않은 것은 1번 풀온 컴퓨터에 전원이 켜져 있고 절전 모드에 있는 장치가 없다. 맞죠? 네, APM enabled 컴퓨터에 전원이 켜져 있고 APM은 필요에 따라 장치 전원 관리를 제어하고 있다. 맞죠? APM standby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저전력 상태이고 CPU가 느려지거나 중지되고 시스템의 상태가 저장됩니다. 네, 그러면 스탠드바이 상태가 맞아요. 네, 그리고 4번 APM 서스펜드 대부분의 디바이스 전원이 켜져 있고가 아니라 꺼져 있죠. 꺼져. 시스템의 상태는 저장돼야죠. 시스템의 상태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전원을 모두 끄는 게 서스펜드의 정의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30번 다음의 임베디드 시스템 부팅 과정 중 가장 마지막에 수행되는 단계는 제일 먼저 컴퓨터를 그러니까 임베디드 시스템을 켜면 이것저것 쭉 하죠. 그리고 나서 커널도 수행되고 그러니까 루트 파일 시스템을 검색해서 마운트도 하고 그러니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을 다 하죠. 그리고 커널이 수행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게 이닛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는 것이죠. 31번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부트로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RM, PPC, MIPS 등 프로세서에 적용된 부트로더는 주로 ARM 뭐야 이거 서용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 둘, 세 가지에 적용된 부트로더는 주로 어디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뭔 소리예요? 암용을 PPC 밉스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 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냥 질문은 암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트로더는 주로 이제 릴로 이거 옛날에 리눅스에서 많이 쓰던 부트로더고 요즘은 그럽 많이 쓰는데 이게 스펠링이 틀렸죠? 이게 그럽이 아니라 그럽 R이고 근데 이게 뭐 일부러 틀리게 했는지 그럽해도 암에 쓰니까 그래서 이제 정답은 뭐 유부트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거는 문제 자체가 이거는 문제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문제야. 32번 리눅스 툴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툴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이너리 기본적인 유틸리티 있어야 되고 C 컴파일러 있어야 되고 라이브러리 있어야 되는데 Qt는 뭐 Qt 라이브러리 없어도 잘 되죠. 33번 다음에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교차 개발 환경 크로스 컴파일러 시스템 크로스 컴파일러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야죠.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교차 개발 환경은 크게 호스트 머신과 타겟 머신, 터미널, 통신 회선으로 구성되는 맞죠. 호스트가 있어야 되고 타겟에다가 보내려면은 호스트에서 터미널을 보고 호스트와 타겟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해야죠. 그리고 툴체인 및 시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는 타겟 머신의 구성 요소이다. 이게 아니라 타겟 머신이 임베디드 시스템이고 호스트 머신이 주로 큰 일반적인 PC 형태죠. 그래서 툴체인은 다 이제 이게 호스트에서 실행이 되고 통신회선으로는 시리얼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 JTAG 케이블, 뭐 아무 케이블이나 다 쓰면 되는 거고 터미널은 타겟 머신의 쉘이나 동작 상태를 보여주는 호스트 머신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상황을 보여주죠. 네, 맞습니다. 미지박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거예요. 자, 1번 쉘을 비롯해 ls, move, copy 등을 한데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실행되도록 만들어 놨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는 직접 만들었을 때보다 실행 파일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지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장 공간의 제약을 받는 임베디드 리눅스에 많이 사용이 되죠. 네, 하나만 깔면은 다 똘똘 뭉쳐서 한 군데 넣으면 되니까. 근데 4번 리눅스에 모든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가 전혀 필요 없다. 이 모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쉘, ls, env, copy 등 뭐 몇 가지만 넣는 거예요. 모든 기능을 넣으면 그거는 비즈박스가 아니라 그냥 리눅스 박스죠. 예. 자, 그 다음에 35번. 명령어 수행 시간이 10나노, 패치 시간이 5나노, 명령어 준비 시간이 3나노면은 인스트럭션의 성능은 얼마인가? 자, 인스트럭션의 성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전체 시간 중에, 그러니까 수행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전체 시간이 아니라 수행하지 않는 게 수행 시간에 얼마나 비중이 되느냐. 그러니까 수행 시간이 있고 이게 이 밑에 나머지 시간들이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보냐? 수행 시간은 10나노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여기 5나노, 3나노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3. 예, 그러면은 뭐 10 나누기 8분의 10이죠. 예, 그러면은 1.25. 이러면은 인스트럭션 성능이 1.25. 인스트럭션 성능이 높다는 거는 패치와 명령어 준비를 짧게 하고 명령어 실행만 길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번. 커널의 메모리 할당에서 vmalloc과 kmalloc. vmalloc은 버추얼한 멜록이고 kmalloc은 커널에서 피지컬한 멜록이죠. 자, vmalloc은 가상 맞죠? kmalloc은 물리적 연속 맞습니다. 네, vmalloc은 할당된 페이지 주소가 가상. 네, 맞아요. 물리 모두 연속된 이거 좀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kmalloc은 할당된 페이지가 가상적으로만 연속된 이거 아니죠. 이게 지금 가상적이면 이게 vmalloc 설명이죠. vmalloc의 경우 가상 메모리에 할당이 필요한 경우는 하드웨어 장치이다. 이게 아니죠. 하드웨어 장치에 바로 할당을 하면은 그거는 피지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37번.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한 메모리 할당 프로그램에서 크기와 함께 처리 방식을 매개 변수로 지정하는 함수 가와 메모리 할당을 해제하는 함수 나에 들어갈 함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지금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위한 메모리 할당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의 프로그램에서는 요 멜록과 프리를 쓰죠. 예, 근데 커널 모드에서는 kmalloc과 kpre를 쓴다는 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커널에서는 요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일반적인 멜록 프리 상황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38번. 커널의 빌드 과정 중에서 커널에서 사용할 모듈을 빌드하는 명령은, 자, 좀 문제 답이 있어요. 사용할 모듈을 빌드, 그럼 make 모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자, 다음 39번. 대상 제품에 부트로더를 탑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부트로더를 어떻게 탑재하냐? 부트로더를 탑재하려면 강제로 탑재를 해줘야 되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탑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용의 디버깅 툴, 그 다음에 인서킷 에뮬레이터죠. 아이스 장비를 사용해서 플래시에 탑재를 하죠. 그리고 롬라이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보드에다가 직접 꽂죠. 그리고 기존에 탑재된 부트로더를 이용하여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가능하죠. 근데 PTOC 동글을 활용하여 플래시에 탑재한다. 그러면 플래시에 탑재한 것을 누군가 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기존에 탑재한 부트로더를 이용하여 플래시에 들어있는 것을 업데이트한다. 그렇게 우기면은 답이 될 수 있는데, 2번은 그냥 그렇게 안 하니까 아니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 리눅스 커널 모듈에 관련된 설명에 대한,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ls 모드는 그냥 간단해요. ls 보는 거죠. 보는 건데 이거 제거는 rm이죠. insert는 각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게 정보를 출력하는 거, 이게 ls 모드고 이게 rm 모드죠. 네. 그 다음에 modeInfo는 모듈 오브젝트의 모듈 정보를 보여주죠. rm 모드는 커널의 이름을 변경하는 거, 이거 아니죠. 이거 제거하는 거죠.